저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청나라에서 위나라로 소속을 옮긴 인물들이 청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관직을 받았던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비의 오른팔이었던 황권은 거기장군과 익주목에 더해 3공급 대우인 의동 3사까지 받아 삼국지의 모든 항장들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위나라의 인재풀이 방대하던 것과는 별개로 촉에서 1티어였던 장수는 위나라에서도 1티어였단 거죠. 물론 항장에게 높은 관직을 주는 게 선전상 유리하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위나라에서 맹달에게 거기장군을 주진 않았잖아요. 황권이 거기장군을 받은 건 명백히 그럴 만한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맹달을 보장한 사람은 조비였지만 황권을 보장한 사람은 사마의였어요. 즉 우린 총나라가 자랑에 맞지 않는 위대한 인물 제갈량이 위나라에서 최소한 황권보다 높은 관직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장군보다 높은 관직, 네, 제갈량은 위나라에서도 승상이나 대장군까지 올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섣불리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위나라에서 대장군은 오직 조씨 일가에만 허락되어 있다. 둘째, 위나라는 승상을 폐지하고 권력을 3공으로 분할시켰다. 이 시스템대로라면 제갈량이 위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관직은 끼케야 3공 중 하나가 됩니다. 총나라에서야 아예 내 아들 대신 나라를 맡아도 된다 할 정도로 유비의 전폭적 신뢰가 있었으니까 제갈량 한 명이 모든 권력을 풀소유하는 게 가능했죠. 하지만 한나라 승상에서 위공, 위왕 테크트리를 탄 조조의 나라에서 제갈량을 위해 다시 승상을 부활시킬 수 있었을까요? 조인, 조진 같은 걸출한 황족들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이들을 제치고 대장군에 앉힐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업적을 모두 달성한 인물이 위나라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사마의였어요. 이제 제갈량이 청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나라에서도 모든 신하들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최소한 사마이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요. 그렇다면 사마이가 위나라에서 한 일을 제갈량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먼저 사마이의 가장 큰 공 중 하나인 요동의 공소년 정벌은 어떨까요? 이 원정에서 사마이는 자신이 장담한 대로 1년 만에 충격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공소년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인 남성 7,000명을 참수해 아예 공손씨를 멸족시켰어요. 그런데 제갈량 또한 직접 위수를 건너 남만을 평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민족 왕인 고정을 참수하고 맹획을 7번이나 사로잡았으며 오는 길에 만두를 발명하는 노벨상감 업적까지 이뤘어요. 사마의의 경우 인물 보는 데에 통달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더듬이었던 등해를 발굴한 것은 어쩌면 그의 가장 큰 업적 아닐까요? 하지만 제갈량도 위나라의 무명 항장인 강유를 알아보고 그가 서량 최고의 재능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가정에서 마숙을 기용한 건 피토할 일이지만 후대를 책임질 인재를 남긴 점은 분명하죠. 얼핏 봐도 사마이가 위나라에서 한 일은 제갈량이 총나라에서 한 일과 막상막하 같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진수로부터 나라 다스리는 법을 깨우쳤단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내정의 신이었습니다. 이는 거꾸로 사마이가 위나라에서 증명한 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점도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타공인 사마이의 가장 큰 공은 바로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낸 것이란 거죠. 230년 사마이는 대장군에 오르며 제갈량과 본격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전까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승상으로 알려져 있던 제갈량과 본격 위나라 간판으로 떠오른 대장군 사마이의 격돌, 안정적인 부대 운용과 능수능란한 수싸움을 장기로 하는 제갈량 대 공세적인 전략과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심리전에 능한 사마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231년 노성에서 사마이는 3천의 수급과 5천의 갑옷을 털릴 정도로 제갈량에게 충격적 완패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군량이 떨어져 퇴각하는 제갈량을 추격하라고 지시했다가 마지못해 나간 장합이 오히려 복병의 전사, 커다란 전력을 상실시켰습니다. 234년 오장원에선 기병으로 공격한 사마이를 제갈량이 쇠뇌병으로 또다시 격파합니다. 여기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제갈량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자 지레
겁먹고 퇴각한 일화. 제갈량이 죽었다고 생각해 공격했다가 북을 치고 나타나는 촉군을 보고 허겁지겁 퇴각한 일화까지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항상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진서에선 노성에서 사마이가 제갈량을 추격해 10,000명을 죽였고 오장원에선 제갈량의 우회기동을 간파해 이를 모두 막았다고 나오지만 노성의 전투는 다른 모든 사서에서 사마이의 패배로 기록하고 있으며 제갈량을 막아낸 것도 곽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진수의 정사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만 놓고 보면 사마이가 제갈량의 북벌을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갈량이 먼저 죽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수비고 나발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선호하던 닭공 사마이 선생은 성미에 안 맞는 지구전으로 전략을 바꾸고 나서야 제갈량과 겨우 대등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사마이는 심리전의 장기를 활용해 대치 상황에서 적절히 제갈량에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제갈량이 먼저 여성 옷가지를 보내 도발하자 사마이는 겉으론 분노했지만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제장들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이용했어요. 다음으로 사마이가 병사들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지시한 뒤 송건이 항복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리자 제갈량은 60살 먹은 송건이 이제 와서 뭐하러 항복하냐며 콧방귀만 뀌었죠. 결과적으로 제갈량이 진중에서 병사함으로써 그의 북벌은 위나라를 상대로 선전했다 수준의 평가에 그치게 됐습니다. 지키는 입장에서 사마이가 가지는 우월함을 제갈량이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때문에 사마이가 이거 하나 수명만큼은 제갈량보다 확실히 우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53세에 죽었지만 사마이는 무려 73세까지 위나라를 수호했으니까요. 이 황제 조예는 원정 나간 사마이를 오매불만 기다리다 그가 도착하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뒷일을 맡기오. 내가 차마 죽지 못한 것은 그대를 기다린 것이니 이제 아무 여한이 없소이다. 그렇다면 사마이 본인은 제갈량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사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뜻이 크나 기회를 살피지 못하고 꾀가 많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병을 좋아하나 임기응변이 없으니 비록 10만 군사를 이끈다 한들 내 계획대로 반드시 격파할 수 있다. 사마이가 제갈량의 영루와 처소를 둘러보고 말했다. 천하의 기재로다. 재미있게도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3국인 오나라 인물이 보기에 제갈량과 사마이의 비교는 어땠을까요? 공명은 파촉에서 일어나 위라는 대국과 겨루었는데 군사와 백성이 위나라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중달은 10배나 되는 땅과 수많은 병사를 보유했지만 자기 자신의 보전에만 급급할 뿐 적을 깨뜨리지 못하고 제갈량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다. 만약 공명이 죽지만 않았다면 기어코 그 뜻을 펼쳐 형세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전 사마이가 제갈량의 북벌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며 때문에 그가 제갈량의 인생에서 가장 성가신 존재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제갈량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한 당대 인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둘의 맞대결 전적과 그리고 그들이 각자 나라에서 세운 공을 모두 줄 세웠을 때도 제갈량이 더 뛰어난 인물이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린 사마이가 결과적으로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는 걸 알고 이 또한 둘의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안하고도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죠. 만약 제갈량이 중화를 거닐며 그 뛰어난 재주를 펼쳤다면 중화에 인재가 많다 한들 그를 어찌 가로막았겠는가? 위나라의 몸을 맡겨 그 기량과 재능을 펼쳤다면 실로 진군이나 사마이도 대적치 못할 것인데 하물며 나머지 것들이겠는가? 지난화와 이번화 저의 두 영상은 제갈량이 위나라에서도 출세할 수 있을까 하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제갈량 대 사마의의 구도로 흘러갔죠. 제 결론은 이겁니다. 승상 겸 사예교의, 익주목 겸 녹상서사. 총나라에서 받은 이 자귀들을 제갈량은 위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익주목은 황권이, 녹상서사는 사마이가 받았는데 아무리 후려쳐도 이 두 사람만큼은 되는 제갈량이 이를 못 받았을
있었을까요? 제갈량이 위나라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리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다투려면 위나라가 제갈량을 위해 승상을 부활시킬까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했을 겁니다. 240년 2월 천자가 선제를 승상으로 삼고 실제로 위나라는 승상을 부활시켰습니다. 사마이를 위해서요. 이를 거절한 사마이는 10년 후엔 상국까지 거절해야 했어요. 결국 사마이는 위나라에서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대장군과 승상 이 둘 모두를 해낸 초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 제갈량이 사마이의 길만 똑같이 걸어도 승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위나라에서 제갈량은 초계 북벌을 막아낸 다음 요동으로가 공소년의 반란을 진압하고 고평릉에선 대장군 조상을 잡아 죽인 뒤 그 잔당의 삼족을 멸해 씨를 말린 후 다른 조씨 왕공은 전부 다 업에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사마이는 이렇게 했더니 황제가 승상의 상국 구속까지 아주 간쓸게 다 내줬어요. 사마이가 이렇게 길을 잘 다져준 덕에 아들 사마소는 다음 황제 조모를 죽이고 진왕에 등극할 수 있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갈량이 이 정도도 못할까요?